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PD 김준희입니다. 김준희입니다. 빛날 희자. 자, 문재인이요 직전 대통령으로서 정말 품위를 손상해 가면서, 원래 품위도 없었습니다만 풍산계를 키우던 풍산계를 방출했죠. 파양이라는 이름으로 내쳤는데요. 이로 인해서 여론이 굉장히 싸나워졌죠. 문재인에 대해서 그나마도 비판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저거 미쳤나봐 뭐 이런 수준입니다. 왜 저러지? 지금 문재인 맞아? 라면서 실망감을 지금 표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뻘짓을 한 거죠.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좌파들은 이런 어떤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하는 집단들이고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이 왜 이렇게 할까? 지금 언론에서요, 이 문재인을 두둔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논조도 없고 그런 기사도 거의 없어요. 소위 이제 친문 몇 명이 문재인을 뭐 이래 법적으로 어떤 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있지만 그걸로 설득이 안 돼요. 국민들이 이번에 완전히 문재인을 버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풍산개 2마리 3마리 때문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치 사이드에서는 여론 지지율이 죽게 되면요, 자신의 정치력도 죽지만 어떤 지은 죄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사법 처리가 훨씬 속도가 이제 빨라집니다. 문재인이 이제 큰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당겨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이 풍산계로 진짜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신분으로 좀 막대한 또 엄청난 어떤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역대 퇴임 대통령 중에 문재인만큼 화려한 상황에 놓인 사람도 없을 거요. 65명의 경호원에다가 그리고 매달 또 지원받는 액수가 엄청납니다. 뭐 항목도 많아요. 뭐 전에 제가 그걸 방송을 또 한번 해드린 적도 있는데 연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해외 여행비까지 다 있습니다. 뭐 쫙 다 있어요. 건강관리비도 굉장히 뭐 많은 액수가 지금 책정되어 있고 그런 식인데요. 그런데 왜 이럴까? 돈이 없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저 고작 250만 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 뭐 개 3마리 키우는데 뭐 250만 원씩이나 들어 한 달에, 뭐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관리인을 염두에 둔 그런 액수겠죠. 그런데요, 이번에 이 문재인이가 풍산계로 이제 이런 짓을 한 진짜 이유라고 이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는데요. 물론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할 건 있습니다. 풍산계뿐 아니고 개를 유독 싫어하는 게 김정숙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쳤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이유는 될지 몰라도 핵심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핵심은 아마 다른 데 있을 거예요. 자, 일파만파라는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한동안 좀 잠잠하게 있던 풍산이 아니고 그 평산의 소식들이 이번에 막 확 터졌죠.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뉴스가 쫙 나가면서 문재인의 이미지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개박살 나는 상황입니다. 고미와 송광이라는 이름도 이번에 새삼스럽게 이제 널리 알려졌고요. 법률적 문제다, 제도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은 좌파들입니다. 좌파 중에서도 대깨들이죠, 대깨들. 자, 아무튼 좌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재인의 저 풍산계 쇼, 저것이 이제 말하는 내용을 이제 본질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TV조선에 이런 제보가 한번 갔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것을 어느 모 사이트에 이제 올린 건데요. 정치 사이트인데요. 자, 제보드립니다. 문재인이 이번에 풍산계 관련 규정이나 위탁 규정이 없다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는 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김정숙이 받은 선물들, 옷등이 현행법으로는 국가 소유인데 지금 양산에 가 있어서 이게 차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강아지를 핑계로 대통령에게 들어온 선물을 본인들이 소유할 수 있게 위탁 규정이나 관리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이거 TV조선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이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의심했었어요. 문재인이가 과연 청와대에 나오면서 그동안 퇴임 5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저기 받은 선물이며 사들인 국가 세금으로 사들인 여러 가지 어떤 물품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는 김정숙의 장신구 옷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을 과연 놔두고 갔겠냐는 겁니다. 놔두고. 그리고 외국에서 받은 선물 중에는 아주 고가의 어떤 물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작물이 됩니다. 뭐 절도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명확하게 이거 밝힐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빨리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는 이 다급하다 느낀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죠. 좌파 언론, 뭐 심지어는 보수 언론들까지도 계속해서 문재인을, 윤 대통령을 저런 어떤 사정하는 저런 것을 폄하하거나 공격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태클을 거는 기사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막 계속해서 검찰을 앞세워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은 검찰공화국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전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탱크고, 한동훈 장관이 탱크고,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탱크고요. 자, 실무를 총지휘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 송경호죠. 송경호 또한 탱크입니다. 이 탱크 4대가 앞장서서 그냥 진격하니까, 이거 뭐, 국회도 뚫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도 뚫어냈죠. 압수수색 다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좌파 진영이 경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상 초월이다. 이 정도로까지 할 줄 몰랐다. 그래도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설마 뭐 까불어 봐야 뭐 어느 정도겠지. 뭐 주변에 조물하기 몇 명 이렇게 사법 처리하고 끝내겠지.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정말로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 같다. 문재인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때문에 언론도 지금요, 슬슬 지금 꼬리 내리는 데가 많아요. 요즘은 논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태원 사태가 터졌는데도 과거 세월호 때는 싹 지금 다르게 지금 분위기가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처음에는 세월호처럼 만들려 했죠. 그런데 웬걸요? 국민들도 그때만큼 반응해주지 않고 업무 자체도요 생산이 되지 않아요. 좌파가 유리한 업무가 지금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끼끗해봐야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 뭐 이런 수준인데 세월호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월호 때 에어포켓이 어떻다, 골든타임이 어떻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뭐 마약을 했느니 뭐 외간 남자 뭐 외간이 아니고 뭐 어떤 호텔에서 뭐 어떤 뭐 짓을 했느니 뭐 굿을 했느니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제 떠돌았었죠. 그런 루머가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반대적인 이야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이게 기획된 어떤 사고가 아닌가. 좌파들이 궁지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 루머 혹은 어떤 기획설이 그냥 난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언론 또한요, 세월호 때와는 달리 균형을 잡고 보도하는 그래도 조중동 같은 데가 있고요. 세월호 때는 조중동도 넘어갔었죠, 저쪽으로. 때문에 지금은 도무지 저들의 공간이 없는 겁니다. 좌파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촛불도 들어봐도 뭐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고, 많이 모인다 해도 태극기는 더 많이 모여버리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어. 언론에서도 안 돼. 뭐 크게 의미가 없어. 자,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방어하고 어떤 경우는 더 올라버렸어요. 38.2%까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경악할 수밖에 없죠. 이건 잘못 건드렸다. 이건 아니다. 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법 처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이제 쫓기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우리 정말 개박살 난다.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재인의 경우에는 이 풍산계를 방출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바로 안 되시죠? 그게 바로요,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문재인에게는 현재 풍산계만 이런 형태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인 작가죠. 앤디 워홀이라고요. 앤디 워홀. 그 작품도 선물로 받았어 국가가 보관 중이었었습니다. 당시 이제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어디 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자, 다시 말해 시행령에 개인을 넣고 저걸 자기 집에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가끔 전시하면서 행사 비용까지 문다혜가 받아 챙기겠다는 소리다. 딸이 행사 기획, 아들이 설치 미술하는 집에서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게 뭔가 하면요. 국가 기록물은 개인이 지금 보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문재인이가 이 풍산계를 내치면서 개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국가 또는 개인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 요구죠. 그래, 근데 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귀한 어떤 물건들, 그리고 김정숙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신구, 호화 장신구, 그리고 고급스러운 사치스러운 옷들, 이런 것들은 내놓지 못하고 이 풍산계만 그냥 이번에 이런 식으로 데몬스트레이션, 자기 나름의 쇼를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국가기록물관리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은 위탁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말이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게 이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친문 몇몇 대개급들 국회의원들, 전직 국회의원들 이들 몇 명이 언론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지금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기록물 관리법을 일부 수정해주면 개정해주면 된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난다. 개인, 그러니까 퇴임한 대통령도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국가기록물을 일부 소유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문재인도 급기야는 풍산계 자신이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저런 식으로 말을 했죠. 지금 달리 말하면 법령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문재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익이 이제 갈 수도 있다는 게 여기 좀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사법 처리도 피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됩니다. 지금 양산에 가 있는, 평산에 가 있는 그 엄청난 국가 기록물들 어떤 게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김정숙이가 유난히 이 미술 작품이라든가 건축물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딸도 그 비슷한 어떤 일을 하고 그 사위도 그 아들도 또 그 비슷한 일을 합니다. 설치 미술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앤디 워홀 작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작품들이 많을 것으로 봐요.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유명 화가라든가 예술 작가들의 작품들이 청와대에는 수백 점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 대한 목록도 없대요. 카탈로그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이 문재인 김정숙이가 간과했겠냐는 겁니다. 간과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퇴임할 때 진도견이가 몇 마리를 그냥 남겨주고 왔었죠. 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꾸 기관에 현재 개인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 대개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집권할 때 선물 받았던 그 고가의 미술품이 있죠. 보석도 있습니다. 보석까지 이 관리 비용을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관리 비용을 오히려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부부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이후 재단 설립하고 기념관 설립 뭐 할 수도 있고요. 재단 설립, 기념관 설립 이렇게 하면서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트게 되고요. 자신의 아들, 딸까지 저 관리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루트가 생기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라는 것을 제가 핵심만 조금 읽어보면요.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 선물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개인에게 이게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러면 문재인은 이 풍산계도 얼마든지 자신이 입양해서 키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자신의 위기, 감옥 갈 위기를 빨리 일단 손절치고
그리고 지금 양산에 가 있는 그 엄청난 기록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어떤 보관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풍산계를 이렇게 카드로 집어 던진 겁니다. 이슈화를 시키고 자신의 이미지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다급한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장 빨리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가 버린 것들, 저는 수백 점 아니 수천 점이 될 거로 봐요. 개인적으로 김정숙의 옷까지 하나하나를 다 1점으로 본다 그러면 수천 점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1000점은 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수사했다 하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뭐 그야말로 1년 안에 후다닥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재인에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이잖아요. 뭐 12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계좌 추적하고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다 또 이렇게 또 들여다봐야 되고 한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파 이제 자유애국 시민들의 국민들의 조급증을 채워줄 그 아이템이 못 되죠. 그러나 이건 다릅니다. 정말 빨리 할 수 있어요. 국가 기록물을 갖고 문재인이가 어떤 장난을 쳤다, 어떤 사욕을 부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풍산계도 사실 그 기록물 중에 한 개거든요. 국가 기록물, 대통령 관리 기록물이라는 게 무슨 뭐 책자나 이런 것처럼만 생각되기 쉽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청와대가 관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문재인은 이번에 명백하게 이 풍산계를 키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풍산계가 아니고 그 수없이 많은 국가 기록물들, 청와대에서 양산으로 가져간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 김정숙의 옷가지를 비롯해서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신들이 감옥에 빨리 안 가도록 하기 위한 그야말로 급하게 던진 카드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현석 법무부 장관, 그리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그야말로 막강한 수사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는 검수완박도 어느 정도 무료가 됐잖아요. 검수원복이 좀 되면서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버렸다고요. 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경찰 갖고는 이제 안 돼. 경찰이 알박기도 지금 뽑힐 판이야.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경찰 내 알박기가 있다면 뽑혀 나갈 겁니다. 이제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양산에서 지금 시위하던 집회하던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이 거기서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죠. 계속해서 거기를 마치 성역화처럼 해버렸는데요. 그것을 꼬박꼬박 실천한 어떤 그것도 양산 경찰서 아닙니까? 그것도 너무도 수상해요. 합법적으로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치 거기가 성역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보호를 해준 주체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일부 이제 친문 의원들과 함께 짝짝꿍한 경찰 어떤 커넥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니까 이 풍산계 하나가요. 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 모든 것을. 풍산계 뒤에는 저런 거대한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문재인이가 풍산계에 대한 애정이 있다 없다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이야기다. 요건 제가 또 다른 어떤 사항이 있으면 또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